안녕하세요. 긍정심리가 주는 행복에 대해 발표하게 된 6조 이혜은, 정혜지, 장채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오늘 발표에서는 긍정심리를 통해 행복을 새롭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저희 발표는 긍정심리가 언제 어떻게 등장했고 그 정의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보고 그 긍정적 정서가 우리의 행복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후 이런 긍정심리의 실천과 행복의 비결에 대해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는 발표를 준비할 때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목차를 고주화하는 데 도움을 얻었으며 각종 인터넷 혹은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긍정심리의 등장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우리 인구의 심리학 연구는 정신질환,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문제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어려워 전통심리학의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컸습니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와 병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통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졌고 정작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임상심리학자는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긍정심리학을 공식적으로 제창하였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2년 진정한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때 처음 대중들 앞에 긍정심리학의 개념을 알렸습니다. 이때 셀리그만이 주장한 행복 요소 5가지를 PERMA라고 부르는데요. P는 Positive Emotion, 즉 긍정적인 감정이란 뜻으로 기쁨, 감사, 사랑, 희망 등의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ngagement로 몰입을 뜻합니다. 몰입이란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를 의미하는데 마틴 셀리그만의 5가지 행복 요소 중 제일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이 몰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등등 모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삶의 의미입니다. 자신보다 큰 목적을 위해 사는 것, 즉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행복을 향한 파급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취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셀리그만은 행복을 느낀다고 보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과정 속에 행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긍정심리학이 대체 무엇이기에 행복하기에 꼭 가져야 하는 심리라고 말하는 걸까요? 긍정심리학이란 인간의 행복과 강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으로 단순한 정신적 문제 치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더 나아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근본의 비결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심리는 우리에게 단순히 행복만 덜렁 주는 것인지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총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적 원인입니다. 배우고 실천하는 기술을 습득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고 진화하면서 행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단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잘하는 것을 더 발전시키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취했다는 뿌듯함이 함께 따라오면서 긍정심리만으로도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상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어렵겠지만 감사와 긍정으로 시작하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틴 셀리그만의 5가지 행복 요소 중 긍정적 관계에도 해당합니다.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면 사회적 연결감, 즉 연대감이 상승하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 건강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처음 하는 것들이 많아서 새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긍정심리가 삶의 의미를 갖게 한다는 말에서 학문을 통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라. 셀리그만의 짧은 명언 속에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긍정 에너지를 실어주어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AI를 통해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친근한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 자료를 조사하고 트랙하는 것에 용이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자료의 출처도 물어봤는데 출처까지도 명확히 제시를 해주었고 잘못 표현된 단어를 지적해준 점에서 효용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컴퓨터 사용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 같아 뿌듯했고 앞으로 이런 과제들에 더 많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긍정심리의 등장 배경과 정의에 대해 발표한 사회과학대학 자율전공 이혜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 정서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긍정적 정서와 행복의 관계에서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사회적 측면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할수록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이 커져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인지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정서는 사고를 확장시켜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높여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끕니다. 세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해져 사회적 지지와 만족감이 증가합니다. 긍정적 정서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고의 확장 효과에서는 긍정적 정서는 사람의 사고 범위를 넓혀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동기가 향상되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심리적 회복력 강화는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면 스트레스나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신적 회복력이 커집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빠르게 안정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됩니다. 긍정적 정서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관계를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관계 만족도 상승, 사회적 지지 증가,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 강화를 통해 개인의 행복을 확장시키는 사회적 토대를 만듭니다. 긍정적 정서가 행복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 정서가 행복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봤는데요. 대인관계의 질 향상, 협력적 이타적 행동 촉진,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사회적 적응력 향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대인관계의 질 향상은 긍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친근하고 개방적이며 공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신뢰 형성과 관계의 깊이를 높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소속감을 높이고 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협력적 이타적 행동 촉진은 긍정적 정서는 개인을 더 이타적이고 협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행복한 감정은 타인에게 전염되어 공동체 내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에게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 상호 행복감을 증폭시키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긍정적 정서는 인지적 여유를 주어 타인의 감정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공감적 소통은 신뢰와 친밀감을 강화하여 관계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회적 적응력 향상은 변화나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104 장채은입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긍정심리학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훈련들은 여러분의 행복 수준을 눈에 띄게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 키우기입니다. 감사만큼 행복에 빠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훈련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실천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정보를 더 잘 포착하도록 재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행복 증진, 질병 예방, 관계 개선에 효과를 띠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감사 일기와 감사 표현 두 가지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 일기의 실천법입니다. 내면의 긍정을 키우는 감사 일기 쓰기의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단 5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구체적인 이유와 느낌과 함께 적는 것입니다. 로버트 에먼스의 과학적 연구로 입증되었듯이 우리는 일상 속의 작고 긍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타인에게 전달하면 관계의 행복은 배가 됩니다. 실천법은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와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편하게 일했어 와 같이 고마움을 느낄 때마다 즉시 말로 표현하여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더 나아가 주변의 중요한 인물에게 감사 편지를 작성하고 직접 전달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감사 외에도 낙관성 훈련을 통해 긍정 심리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낙관성 훈련의 핵심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해석하는 습관, 즉 설명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부정적 사건을 영구적이고 전반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되려면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일은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며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 환경도 작용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제안한 ABCDE 기법은 부정적인 해석을 멈추고 논박하여 긍정적인 설명을 찾도록 돕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5단계를 거치며 분석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때 4단계인 논박이 가장 중요한 핵심 훈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이 신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비관적인 신념을 논박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활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실천법은 몰입 경험 증진입니다. 몰입이란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움을 느끼는 최상의 행복 상태를 말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성취감과 기쁨을 줍니다. 몰입을 경험하려면 먼저 자신이 잘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 후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취미, 업무 등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할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의 난이도와 자신의 기술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의도적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점을 활용하여 몰입하는 삶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소감을 잠시 나눠보며 이 발표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 소감은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인 긍정심리학의 등장 배경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해보면서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느끼고 나의 강점을 더 개발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중에서도 특히 긍정심리학은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AI 기반 탐구 소감은 제미나이 AI의 도움을 받아 PPT의 목차와 내용을 구성했는데 한눈에 보기 쉽게 단계별로 체계화를 시켜주어 굉장히 편리했으며 긴 내용을 분석해주고 요약해주는데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I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심리가 주는 행복에 대해 발표한 6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